초등 심화에 힘 빼지 마라, 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응용 수준이라면 개념 유형만 최상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다시 초등 수학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즌2에서 아마 뭐 수학에 관한 뜬 소문, 시즌1이었나? 하여간 수학에 관한 뜬 소문 뭐 이런 거 정리해 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뭐 까먹지 않으면 뒤쪽에 링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문 중에 그때 다루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초등 심화에 힘 빼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고 아마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뭐 학부모들도 있고 뭐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뒤에 오는 말이 이런 거죠. 초등 심화에 너무 힘 빼지 말고 빨리 중학 수학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뭐 그러고 나면 초등수학 같은 거는 뭐 쉽게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냥 초등 심화에 너무 힘 빼지 마라, 이런 말을 그냥 듣고 대충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 초등 심화에 힘 빼지 마라의 의미,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초등 심화에 힘 빼지 마라.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이지만 빨리 선행하면 된다. 빨리 이러지 말고 여기 초등 심화에 힘쓸 시간에 빨리 중등 선행을 하면 뭐 중학교 거도 공부하고 초등학교 거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이 심화라는 초등 심화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대충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생들마다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제로고 이쪽이 난이도가 깊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에게는 자 여기가 뭐 더 이상 들어갈 쪽이 없는 충분히 굉장히 어려운 한계치라고 했을 때 난이도가 이쪽으로 가면 높아진다, 깊이가 깊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여기서부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이 수준에 있어서 이 수준 정도부터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 난이도, 제가 지금 이거 A라고 하면 B 수준, 이 B 수준이 일반적인 이제 유형 응용 수준이라면, 그죠?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 수준부터 굉장히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 수준부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걸 하기보다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다 이거죠. 그냥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뭔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의 어느 정도 심화까지 소화가 되는 게 필요하냐, 심화를 하면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심화를 하는 게 힘을 빼는 겁니까? 필요한 심화를 하는 거는, 그죠? 필요한 심화를, 초등학교 심화를 하는 거는 실력을 올리는 겁니다.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초등수학은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중학생들이 보기에 좀 이제 중학수학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거죠. 그 다음 초등수학에서 내가 좀 힘들어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는, 그죠? 태도를 키우는 겁니다. 수학 공부에
죄송합니다. 가장 핵심은 태도란 말이죠. 내가 못 풀어낸 문제를 도전해서 노력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것, 그죠? 그 노력, 그게 태도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수학을 통해서 길러져야 되는데 그냥 초등심화에 너무까지 해볼까요? 너무 힘 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힘들어하는 난이도의 단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유형별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교재들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많이 쓰시는 교재니까 센 수학 B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푸는데 완벽하진 않아도 뭐 한 80-90% 정도는 무리 없이 푸는데 그 이상부터 힘들어하거나 그런 상황이다. 풀지 않으려고 한다. 그죠? 막 싫어하고 막 그런 상황이다. 아니면 디딤돌 응용까지 기본 풀고 응용까지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혹은 뭐 어느 정도라는 것도 사실 개인적인 해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제 생각에 센 수학 B단계하고 디딤돌 응용은 그죠? 다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부터 조금 힘들어할 수 있죠. 자, 근데 좀 힘들어하고 혹은 학생의 개인별 성향에 따라 막 풀기 싫어하고 막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걸 초등심화에 힘 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뭐 홈테스트로 초등학교 과정도 많이 시험 치고 학원에 레벨 테스트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죠. 학생들한테 뭘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 시험 범위, 모의고사, 뭐 레벨 테스트, 홈테스트 중에서 홈테스트 5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응시하는 범위에 대해서 풀어본 문제를 이야기해. 풀어본 공부한 교재를 다 적어라. 교재를 학원에 오면 교재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께서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개념, 유형, 뭐 파워까지 풀었다. 센을 풀었다. A, B, C. 기응까지 했다. S까지 풀었다. 최상위까지 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거죠. 어떤 학생은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는데 홈테스트 응시하는 학생이에요. 개념 유형만 계속 초등학교 거를 풀고 있는데 최상위권입니다. 어떤 학생은 최상위 S까지 풀고 있는데 최상위권입니다. 어떤 학생은 최상위까지 풀었다고 하는데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수준은 대략 한 10% 이내가 아니겠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최상위권은 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4% 이내 학생 좀 되면 제가 최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학생들마다 능력이 수학적 감이 좀 더 있는 학생이겠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고도 이런 일반적인 유형 문제만 풀고도 나머지 심화에 대한 응용력이 생겨버리는 학생들, 복받은 학생이죠.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이런 초등학 심화에 힘 빼지 마라는 말을 한꺼번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 최상위의 하이레벨까지 힘들게 노력하고 나니까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성적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하이레벨까지 진짜 울면서 풀었는데도 상위권 실력을 유지하는 학생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만약에 하이레벨까지 소화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상위권 성적이 나올 거냐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하이레벨을 풀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풀려고 소화하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이 학생에게 너무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심화에 너무 힘 빼지 마라라고 했을 이 말은 사실 결과적으로 그죠?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학생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이 적정한 결과는 초등학교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하는 학생 기준으로 이런 힘 빼지 마라 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최상위 S를 풀면서 풀어야 되는 학생인데 최상위 S를 풀고 최상위권 학생이 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S 정도를 풀고 최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는 학생은 이걸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S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고 혹은 소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 상위권 수준 혹은 중상위권 수준, 유형별 문제도 틀리는 수준, 유형별 문제도 실수로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씩 틀리는 수준에 머무른 상태로 그 이상의 심화를 소화하지 않고 초등심화에 힘 빼지 마라 이런 말을 믿고, 그죠? 최근 노력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최상위 S, 최상위 혹은 센 최상위, 센 C단계 이런 문제들을 힘들다고 소화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초등심화에 힘 빼지 마라 그랬으니까 빨리 중등 선행으로 넘어가서 우리 아이에게 수학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면 실패라는 말 제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등 내용 자체가, 그죠? 중등 내용이 쉽지 않아요, 6학년들한테. 중학교 1학년 수학이, 그죠? 1학년 수학 제일 쉬운 책에 어려운 단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물 문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예를 들어서 개념 플러스 유형, 우리가 제일 쉽다고 하는 라이트 편. 라이트 편에 나오는 조금 어려운 소금물 문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초등에서 어려운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초등학교 수학에서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을 소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학교 수학이 잘 소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실력을 먼저 탄탄하게 쌓고 그 위에 중학교 걸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심화에 대한 내용 수준으로 중학교 개념 문제 자체는 아니지만 개념책에 나오는 난이도 좀 높은 단원에 우리 아이가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심화 문제 이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면 여기에 난이도를 다 커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과정, 이미 배운 초등학교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중학교 내용, 난이도가 올라갔잖아요. 이미 중학교 수학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난이도가 또 증가하면 초등학교 때 감당해야 됐던 내용보다 더 어려운 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수학에서 필요한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은 초등수학에서 감당하는 게, 소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미룬다고 소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이 소화된 학생들이 중등 수학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수학에 힘 빼지 마, 너무 힘 빼지 마라 이런 말은 사실 그렇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충분히 한 최상위권 수준까지 올라가는 성적이 나올 학생들이 그 끝단에 있는 문제, 그죠? 진짜 경시 문제 어떤 그런 부분을 소화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중학교 거 수학을 소화하면서 난이도를 높여가거나 필요한 진도를 나가는 걸로 이 정도 심화 이상의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심화가 소화되어 있으니까, 잘 소화되어 있으니까 중학교 거 수학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죠? 제대로 초등수학 심화도 소화하지 않고 그게 아이의 힘 뺀 아이의 수학 실력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거나 그래서 무턱 그냥 중등선행을 빨리 나가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제가 문제 내는 게 막 하이레벨 이런 문제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죠? 일반적으로 제가 출제하는 난이도는 이 안에 있어요. 이 정도 수준 안에 S 정도 수준 안에서 테스트를 하지만 최상위를 풀었다 뭐 그 이상을 풀었다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 수준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학생도 굉장히 많고 특별히 수학적 감이 있는 학생들은 뭐 개념 유형이나 센 정도 수준으로 학습을 끝낸 상태에서도 이 학생 실력은 최상위권 수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성적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몇 분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이 평소 다른 영상보다 요즘 제 영상이 20분, 25분씩 되고 그래서 20분 안쪽으로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초등심화에 너무 힘 빼지 마라 이 부분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모든 학생들 우리 아이에게 막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면 조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수학에 힘 빼지 않으려면 일단 초등학교 수학 실력은 최상위권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난이도 안에서 그죠? 이런 문제는 거의 다 소화가 되어야 그 이상의 문제, 그죠?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뭐 굳이 그까지 소화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미 최상위권 안에 있는 실력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를 특별한 경시나 이런 걸 나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뭐 어느 정도 그 최상위권 수준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수학이 그 상태로 두고 그 학기를 마무리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진도, 뭐 초등과정 진도를 더 나간다던가 뭐 초등과정이 끝났다면 중학수학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너무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수학을 잘하는 필요한 심화를 해서 초등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잘 이해한 학생으로 만드는 게 중학교 수학 난이도가 올라가는 개념부터 난이도가 점프해서 필요한 기본 문제들도 꽤 어려운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